네, 2024년 5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조선일보에 대단한 칼럼니스트 2명이 있죠. 대단한 여성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2명. 제가 보기에 2명입니다. 다른 여성도 있지만 눈에 띄는 칼럼을 쓰는 여성 칼럼니스트. 김윤덕 씨하고 박은주. 네, 김윤덕 씨는 이화여대를 나왔고 박은주 씨는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그전에는 동아일보의 김순덕, 지금은 대기자지만 논설위원이 참 글을 잘 썼죠. 여성으로서. 이 김윤덕, 조선일보 김윤덕 씨가 태영호 이번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번 선거에 낙선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인터뷰가 재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태영호 의원은 지금이 바로 북한을 때릴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김윤덕 이 만난 사람들을 보시면 태영호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이 인터뷰를 그 행간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저는 벌써 언젠가 작년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북한 핵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 국힘당에서 북핵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핵 대책 특별위원회인가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참가했는데 태영호 의원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위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태 의원을 처음 본 계기였는데 회의를 하면서 야, 태 의원 저랑 동갑이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영리하다. 많이 안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제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상을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사실은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개편했는데 태영호 같은 사람을 정책실장에 데려다 쓰십시오. 안보실장도 좋고요. 아마 대통령도 크게 도움받을 겁니다. 외교관도 좋지만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또는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태영호 씨가 빛나는 아이디어맨이라는 것을 제가 강추하는 바입니다. 자, 태영호 씨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글맛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 나는 낙선했지만 태영호라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치열했던 지난 4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이 북한 엘리트층을 뒤흔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거칠었지만 다이내믹했던 한국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배웠다. 지난 4년 국회의원을 했죠. 이제는 부엌 점령을 낙선했으니까 백수죠. 집에 부엌을 점령하는 걸 시작으로 태영호 TV, 태영호 씨도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태영호 TV를 통해 열심히 발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낙선했지만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대목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에 이제 태영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울 강남구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국힘당이 절대로 당선 안 되는 서울 구로로 옮겨서 주사파 출신의 친북 국회의원인 윤건영하고 붙어서 졌어요. 둘이 또 국회에서 많이 싸웠었는데 이걸 거론하면서 내가 강남에서 구로로 옮겨서 출마하는 바람에 북한의 통일전서부나 북한의 외교관들은 서울의 구로라는 지역을 공부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했을 것이다. 그리고 험지라는 단어가 뭔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태영호가 낙선했기 때문에 지난번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된 거는 국정원의 조작이 아니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구나. 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참 재밌는 건데 지난 4년 전 2020년 선거에서 서울 강남에서 태영호는 국힘당 후보로 나와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가 누구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국가정보원이 태영호가 당선되도록 도와주겠습니까?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때의 국가정보원은 아직 국내 정치, 국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태영호 씨가 당선되니까 북한은 남한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태영호를 당선시키는 조작을 국가정권이 했다고 선전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수 정권에서 태영호가 구로에서 떨어졌으니 지난번에 당선된 것도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은 거고 이번에 떨어진 것도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
아, 이게 대한민국이 말하는 민주주의구나. 그리고 험질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북한의 통전부하고 북한의 외교관들이 관심 있게 보고 알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제가 북한을 공격하자, 역천안함 사건을 일으키자, 김정은을 암살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량한 사람 모두를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과격하다고 보실 겁니다. 근데 정치는, 또는 국제정치는 그런 거예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요. 네. 이 기회를 놓치는 지도자는요, 바보입니다. 바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다가 실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바보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응하다 보면은 바보 됩니다. 아주 과감하게 누군가를 쳐서 힘을 회복해야 될 때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태영호가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성이 되고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떨어졌다는 것은 북한 엘리트한테 주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은 요원하다. 왜냐? 북한 일반 주민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라도 통일을 원할 겁니다. 이 일반 주민들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왜군이 한양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도성인 임금이 있는 궁성을 불태운 거는요, 일본군이 아닙니다. 조선의 노비들 같은 민중들이 불질러 버렸어요. 왜? 조선의 힘 있는 자들이 잘 살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미군의 참전도 있고 그 직전에 이승만 정부가 토지개혁을 해서 이 조선과 똑같이 부유한 자들만 갖고 있던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땅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이 서울 인천 지역에서 최소 20만, 최대 60만 명의 남한 사람이 인민군에 가담합니다. 그들이 세칭 조선의용군입니다. 그 20만에서 60만 되는 사람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상당히 다치고 죽죠. 북한군으로서 내려왔다가 낙동강 전선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가족이 이북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선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낙동강 전선에서 죽은 사람들 또는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은 계속 연좌제로 걸려갖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를 흔드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나라가 망할 때는요, 일반 주민들은 잘해주지 않는 정권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는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은요, 김정은 정권 망하라고 하겠지만은 엘리트 등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하고 같이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지. 근데 이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버리면 자기네가 골로 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일반 주민보다가는. 그러나 세계에 비하면 못 사는 거 자기들이 알아. 근데 대한민국이 딱 통일했을 때 자기들이 한 방에 갈 것 같으니까 통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그런데 지금 어찌어찌해서 대한민국으로 도주한 태영호가 남한에서 자기 힘으로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 때 국가정보원이 방해할 수 있는데 야당으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4년을 해먹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떨어져. 그런데도 지금 조선일보 가장 보수 언론이 나와갖고 하하 웃으면서 깔깔 웃으면서 인터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딱 보면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접수해도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영호라고 하는 자기들과 비슷한 엘리트가 대한민국에 귀순을 했는데 차별로 받지 않고 또 뭐 어떻게 살아간다 그러면 통일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태영호 씨의 영리함이고 경험입니다. 저는 그래서 태영호 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1급 참모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윤석열 바보 만들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김정일을 줘 패는 겁니다. 어떻게 팰 것이냐, 그리고 팼을 때의 부담이 무엇이냐, 이런 방법을 찾으려면 최영 같은 사람을 아니다, 1급 참모로 쓰지 말고 몰래 참모로 쓰십시오. 그래야 북한도 눈치 못 채죠. 네. 이런 이야기를 탁 던져요. 북한 엘리트층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자신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지금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발견할 것이다. 지금 내가 떨어지고 붙고 이러면서 또 살아나는 걸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북한의 기층 민중들, 우리 주사파들이 얘기하는 기층 피플들이 레볼루션을 했을 때 동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를 딱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누구냐? 그게 지난번에 김정일 씨가 별의 순간, 반짝이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영리한 지도자는 그걸 채취하고 액션을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별의 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영호 씨는 왜 당신 강남에 그대로 하지 구로로 갔느냐 그랬더니 탈북민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강남 지역에서 태영호 의원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죠. 지역을 위해서 한 게 없다. 네,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과감하게 항상 좌파의 텃밭이라고 하는 구로로 갔어. 거기 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뭐 자기는 괜찮은 거죠. 어차피 물러날 때는 가장 센 놈을 하고 붙어갖고 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태영호 씨가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국힘당 의원들을 이번 선거 때 쭉 들어보면은, 이재명 여 칼에 찔리고 했을 때 내가 그 수사를, 그 범인이 국민에게 드리는 걸 썼을 때 그걸 공개를 왜 안 하느냐? 제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리고 그 헬기 타고 간 거 그거 문제 제기해라 그랬더니, 국힘당의 제법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이재명이 계속 살아남아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이재명을 빨리 감옥에 잡아놓으면은 오히려 좌파가 단결해서 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재명을 봐줬기 때문에 계속 봐줬잖아요. 이게 무너진 겁니다.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 국힘당의 큰 판단이 있습니다. 정치는 필요할 때는 바로 쳐야 되는데 안 친 거예요. 태영호도 이걸 인정합니다. 자기도 조국 씨가 당을 만들었을 때 박수 쳤다.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냐 그가. 그와 비교되는 우리가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전혀 달랐다. 국민들은 누가 뻔뻔한 범죄자인지 그게 주목한 게 아니라 지금 살기 힘들다. 지금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아도 여기에 주목하지 누가 범죄자인지 이거 안 본다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궁성을 불태운 거는 살기 힘들었던 조선의 기층 민중이고요.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대거 참여한 사람들, 물론 억지로 간 사람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기층 민중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층 민중들이 옛날에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 국민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착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엘리트들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재명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뽑죠. 뭐 찌재명 이걸 왜 뽑습니까? 인간도 아니지.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안 본다 이거예요. 국민이 우리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국힘당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솔직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북 강경으로 나가는데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민주당의 선동이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권 때 더 위태로웠다. 그러면서 그 서해 공무원도 살해하고 연락사무소도 파괴하고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하고 맞춰서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그게 안 되니까 막 으르렁거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미사일 쏘고 뭐 합니다. 이 미사일은 제가 벌써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정리해줬죠.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기술을 배워서 신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돈도 벌고 기술도 업시키죠. 근데 지금 태영호 씨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하는 데 바빠서 북한은 군인들이 노동자잖아요. 자기네들이 대연합 훈련을 해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독수리 연습 같은 그런 건데 이런 연습도 안 합니다. 전쟁 훈련도 안 해요. 지금 돈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에 겁을 주는 겁니다. 지금 미사일 쏘는 거는 새로운 러시아 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연습 시험하는 거고. 이럴 때 자기네는 지금 뭐 돈 벌는데 정신없고 훈련도 못할 때 이때 대한민국과 미국이 합심해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거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무기를 파는 거다. 말은 안 했지만 이때가 이북을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네. 저도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비민덕 씨 인터뷰를 읽어보면 아는데 특별히 제가 행간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저랑 주장이 같아요. 태영호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그럼 한미연합훈련을 니들이 중단시켜달라. 그러면 핵개발 안 하겠다. 그러고 반발했죠. 한미연합훈련 중단 못 시키니까 핵개발 하겠다는 걸로 밀어붙였습니다. 제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니들이 지금 유엔 안보리 5대 이사국만 안보리 이사국만 핵무장하게 돼 있는데 북한이 핵무장하고 용인했지 않느냐. 그러면 니들이 이걸 안 막으면은 대한민국 핵무장하겠다. 이렇게 치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 태영호 씨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핵무장 하려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핵무장할 때 뭐가 나오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없애. 그럼 우리 핵 포기할게. 안 하면 한다. 밀어붙이라 이거예요. 태영호 씨 참 영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자기 회화를 얘기하는데 북한 인권법을 국회의원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야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을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재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비판했더니 쓰레기, 빨갱이라고 비난하더라. 아니 빨갱이 싫어서 나온 사람을 빨갱이라고 민주당이 비판했어요. 그럴 때 자기가 민주당처럼 내가 왜 빨갱이냐, 빨갱이 싫어 나왔는데 삭발하고 단식 투쟁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걸 후회한다. 네, 이게 배부른 정당 국힘당의 전형적인 약점입니다. 딱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독자가 많은 것이 이재명 채널이에요.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자기는 현재 30만 명을 앞두고 있답니다. 저보다는 많네요. 근데 유튜브는 조금만 게을러도 구독자가 뚝뚝 떨어진다. 구독자가 떨어지진 않지. 이게 조회수가 떨어지죠. 이건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실업자가 됐으니 이재명 채널만큼 독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김윤덕 씨가 아주 재밌는 풀치로 쓴 문답으로 풀어낸 태영호의 인터뷰입니다. 한번 이 기사를 보시면서요. 지금이 북한을 칠 적기라고 하는 그 대목에 주목하시고 내가 낙선했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와 외교관들은 대한민국을 더 지켜볼 것이고 내가 문재인 정권 때 국회의원을 하고 또 윤석열 정권 때 낙선을 한 걸 보면서 남한사의 북한 엘리트들은 편입 때도 크게 위험하지 않겠다. 이걸 볼 것이다. 그리고 기층 민중들은 명분이 아닌 이익에 민감하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북한의 하급 전사들이 레볼루션을 하도록 선동을 하라. 자꾸 북한의 고급 군관들이 김정은한테 반기를 얘네들은 잘 배신 안 해. 근데 민중들은 먹을 것만 주면 한다니까. 임진왜란 때 그랬었고. 그걸 해내는 게 국가정보원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걸 하라고 지시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영리한 판단력이죠. 이러한 태영호 씨를 비밀 참모로 윤 대통령이 썼으면 합니다.